이번 사연은 아이를 자꾸 맡기는 못된 신우와 가족끼리 그 정도도 이해 못하냐는 시부모님을 동시에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 하나 있고 둘째를 임신 중인 여자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제 일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시부모님 때문에 힘든 것은 별로 없지만 신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예전에 신우와 얼굴 붉히고 언성 높여가며 말다툼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신우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예의도 없는 사람인데 엄청 효녀인 척을 하면서 저에게 시비를 걸어서 신우와 제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그때 제가 집에만 있으면서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하게 둔다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그 전부터 저에게 시어머니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계속 말하던 신우였거든요. 참다 못해서 내가 출근을 안 한다 뿐이지 놀고 먹는 사람 아니다. 나도 돈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신우는 저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리 지르며 화를 냈죠. 그리고 한 번은 신우가 아이와 함께 놀러 왔는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우는 자기 아이 기죽인다고 발광을 했어요. 그리고 너네 애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러면서 저희 아이에게 악담까지 했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악담을 하는 신우를 참아줄 수 없어서 저도 소리 지르고 신우와 싸웠어요. 신우가 이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켜도 저희 시부모님은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신우는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도 신우에게 뭐라고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 신우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점점 더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첫째는 발육이 좀 느린 편이에요. 걸음마도 좀 늦었고 말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집은 있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못 보내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시작합니다. 오후에 아이와 점심을 먹고 또 일을 해요. 오후에 저는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중간에 아이 낮잠 한번 재우고 놀아주다가 또 일을 합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 잘 때 일을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새벽까지 일을 하는 날도 많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신우는 저희 집에 자기 아이를 맡기더라고요. 저는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쉬어요. 예전부터 신우는 자기 아이를 며칠씩 맡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신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신우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신우를 좀 안쓰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신우 아이에게 오냐오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우 아이는 예의도 모르고 어른들이 있어도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겠죠. 시어머니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신우 아이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할머니가 용돈을 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얄밉게 보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신우 아이는 얄미운 짓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거슬리게 만드는 행동도 많이 하는데 어쩔 때 보면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더라고요. 신우 아이가 저희 집에서 밥을 먹는데 기침을 하더라고요. 입에 있던 음식이 튀길래 제가 입을 막고 기침을 하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신우 아이는 저를 힐끗 노려보고는 또 밥을 먹다가 입을 가리지 않고 기침을 하더라고요. 신우 아이가 저희 집에 와 있으면 거슬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려는 것 같습니다. 누워 계신 시어머니 넘어다니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면 저를 째려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거슬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임신한 상태로 일도 하고 저희 첫째를 돌보기도 해야 하는데 신우 아이가 자꾸 저희 집에 와 있으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난 적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신우 아이가 저희 집에 와 있으면 저희 첫째를 돌봐주기도 하는데 얼마나 좋냐 하시더라고요. 이 말 듣고 저도 모르게 제가 임신 중이고 일까지 해야 해서 힘든데 신우 아이까지 봐줘야 해요. 근데 신우 아이가 제일 저를 힘들게 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도 옆에 계셨는데 시부모님 두 분 다 제 말을 못 들은 채 하시더라고요. 신우 아이가 저희 집에 와 있으면 제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첫째를 돌보면서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저희 첫째보다 더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하나 추가되니 제가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낮에 신우 아이 때문에 진을 빼고 나면 밤에 일을 하기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임신 6개월이 넘어가니 배가 좀 나오고 몸도 무거워지니 신우 아이가 더 부담스러웠어요. 신우 아이 때문에 택배 발송이 안 되면 고객들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사정을 설명하면 고객들 대부분 이해는 해주지만 저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시부모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시부모님께 얘기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저와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왜 드렸겠어요? 신우 아이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결단을 내려줄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첫째 태어났을 때 신우는 저희 아이 내복 한 장 사준 거 없어요. 저는 신우 아이 생일이나 입학 같은 거 다 챙겼고요. 그리고 신우와 몇 번 다툰 이후로 신우와 저는 서로 감정도 안 좋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더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신우 아이가 방학을 하면 아이를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는 거 말이죠. 남편에게 제발 좀 신우 아이 저희 집에 와 있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남편에게 협박하듯 말하기도 했어요. 당신이 부모님께 잘 얘기해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 근데 내가 얘기하게 되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조카가 가엾지도 않냐고 하더군요. 저도 편모 밑에서 자라는 조카를 가엾게 여기는 삼촌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는 마음속에 허전함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럴수록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신우는 자기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이 저는 더 짜증났어요. 신우는 남자 문제로 경찰서까지 드나들었거든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우는 유부남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야 남자 문제로 경찰서까지 드나들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열받는 건 신우 아이가 아빠라고 불렀던 신우의 남친들이 지금까지 서너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신우가 남자들과 난잡하게 논다고 해도 자기 아이 직접 케어하고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저는 신우 인생에 아무 상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신우가 주말이나 방학 때 자기 아이를 저희 집에 안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얼마 전 금요일에 시아버지는 신우네 집에 가서 신우 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일요일까지 신우 아이가 저희 집에 있다가 갈 것이 뻔했죠. 시아버지가 신우네 집에 간다고 나가시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신우 아이가 저희 집에 오면 제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네가 이해해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러시더군요. 신우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말에 쉬거든요. 근데 자기 아이를 여기에 보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게 말이 되냐 했더니 시어머니는 주말에 남자 만나고 해서 걔도 얼른 재혼해야지. 이러셨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럼 딸 남자 만나서 데이트하라고 임산부인 며느리가 고생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난 도대체 시부모님 마음속에 어떤 존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있다가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를 것 같아서 저는 친정으로 갈 생각을 했죠. 제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것들과 아이 짐을 싸고 있었더니 시어머니는 어디 가냐고 묻더군요. 주말 동안 친정에 가서 일하고 오겠다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신우 아이가 다 커서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닌데 뭘 친정에 가서까지 일을 하겠다는 거냐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듣고 첫째를 두고 친정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하고 제 물건들만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있으면 일을 못해요.
앞으로 제 여기 오면 저는 친정으로 가서 일하고 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멍한 표정으로 있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제가 갑자기 혼자 갔더니 놀란 표정을 짓는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잘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주말 동안 친정에서 작업도 많이 하고 잠도 편하게 잘 잤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나가봐야 할 일이 있다고 전화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잘 다녀오라는 말만 했어요. 남편 전화가 오고 나서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요일 밤중에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저희 아이가 좀 걱정되기는 했지만 일요일 저녁까지 친정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 신우 아이가 없더라고요. 토요일에 시어머니가 신우에게 전화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 하셨다네요. 신우는 약속이 있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신우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서 신우가 밤중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갔대요. 아버님도 많이 힘드셨나 보더라고요. 아이를 데리러 온 신우에게 아버님은 앞으로 쟤 여기서 재우지 마라. 너 바쁠 때 잠깐 맡기는 건 괜찮다. 이러셨답니다. 며칠 후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아이 봐주기 싫어서 친정에 가 있었냐고 하는데 따지는 말투였어요. 신우는 자기가 따져도 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나는 일이 밀려서 친정에 가서 일하고 온 것이다. 이렇게 신우에게 말했거든요. 신우는 그게 아이 봐주기 싫어서 친정 간 거지 뭐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신우는 가족끼리 그래도 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신우에게 남자들 만나려고 자식을 내팽개쳐 두고 싸돌아다니는 게 애엄마가 할 짓이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신우가 전화로 정신 나간 소리를 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지금까지 신우가 보여준 행동이 있으니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앞으로 신우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좋을 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직접 아이들 봐주시다가 느낀 점이 많으셨을 거예요. 시부모님은 한나절도 못 봐줄 아이를 제가 떠맡아 돌봐주고 있기를 바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분가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 걸까요? 사람은 미루어 짐작하는 능력이 있다는 게 다른 동물과 차이점 아닌가요? 남들이 힘든 일 겪을 때는 별일 아니라 치부했으면 그 비슷한 일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 호들갑은 떨지 말아야죠. 창피한 줄도 모르는 시부모님이네요.